자, 우리 계속 이어서 교육 기획력 향상 과정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들은 꼭 좀 잊지 마시고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.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. 자, 중요한 게 이제 상황 분석이죠. 상황 분석이 이제 우리 기획안 그 작성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. 이게 상황 분석의 방법이. 상황 분석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. 아까 전에 현황 분석 이런 표현 썼죠. 현황 분석이 해도 되고 실태 분석이라고 해도 되고 뭐 상황 분석이라고 상관이 없어요.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분석을 우리가 잘 해야 되잖아요. 잘 해서 그 기획안에 이제 담아줘야 되는데 그때 그 상황 분석을 할 때는 이렇게 몇 가지들이 있어요. 몇 가지들이 있는데 첫째는 이제 뭔가 문헌 조사를 해요. 기존에 있는 이제 연구 문헌 조사를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기획을 하시는 분들이 하는 그 상황 분석할 때의 방법이에요.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처럼 이제 시험장에 가셔서 할 때는 시험장에서 주어지는 자료를 분석을 일단 잘 하셔야 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기획을 잘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이렇게 현장 조사도 합니다. 현장 조사도 해서 전문직으로 이제 잘 기획을 잘 하시는 분들 보면은요,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자신만의 어떤 그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 있어요. 그래서 자주 현장과의 어떤 연락을 통해서 자료를 얻는 방법들이 있어요. 그래야만 현재 상황을 분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고 1차 정보 자료가 있고 또 2차 정보 자료도 있네요. 이렇게 면접이라든가 뭐 관찰 설문지 등도 있고 통계집 간행물 여러 가지 문헌들이 있죠. 그래서 기획을 이렇게 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늘 각종 자료를 살펴보는 어떤 그런 시간을 늘 갖고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우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럴 만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적어도 이제 교육 신문이라든가 이제 각종 그 교육청의 그 문건들 많이 있거든요. 각종 계획들 이런 것들은 별도로 다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좀 여러 번 읽으셔야 됩니다. 여러 번 읽으시고 지금 이제 우리 교재라든가 여기에는 실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,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이론적으로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고 실제적으로 하나하나 다 보셔야 되죠.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. 자,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 미래를 추정을 많이 하잖아요. 기획안 작성할 때 미래 추정을 많이 합니다. 미래를 추정을 해야 그 미래에 이제 지금 이제 집행 그 안들이 작성이 되게 되면은 결국 미래에 이제 이렇게 될 거야라고 하는 게 기획안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때 미래를 추정할 때는 뭐 델파이라든가 뭐 브레인스토밍 이런 것들이 있어요. 여러분들 델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잖아요. 석박사 논문 쓰시는 분들이 델파이 방법으로 쓰시는 경우들이 좀 있다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. 전문가들한테 몇 차례 물어봅니다. 몇 차례 물어봐서 이것들을 이제 잘 정리를 하는 겁니다. 잘 정리하는 방법. 이건 이제 일종의 이것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해서 뭔가 이렇게 그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겠다 이런 거거든요. 그래서 이 델파이는 자주 등장을 해요. 여러분들도 아마 저희 전문직이 되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합리성 모형 중에서 교육 과정을 개발할 때 그 원천이 되는 거 있잖아요. 원천이 되는 그 사람들이 소위 교과 전문가들이거든요. 그 교과 전문가들을 통해서 교육 과정을 개발할 때 도움을 받듯이 소위 기획을 할 때 그 기획자들은 이렇게 델파이를 통해서 현재 상황을 분석을 합니다.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기획자가 직접적으로 분석하기 어렵잖아요. 오히려 전문가들이 더 분석을 명확하게 할 수가 있겠죠. 그럴 경우에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라 이 얘기예요. 쉽게 얘기해서. 브레인스토밍 같은 경우는 굳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같은 동료들끼리 한번 정도 해볼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. 브레인스토밍도 방법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많이 해보셨을 거야.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데 갔을 때. 근데 이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나온 그 안들이 굉장히 좋은 안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.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통해서 워크숍들 많이 하시잖아요. 그때도 주로 하는 게 결국에는 그 뭔가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들을 좀 그 동료들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거죠. 그래서 이거를 주관적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자, 객관적인 방법도 있겠죠. 시계열 분석. 쉽게 얘기해서 시간의 어떤 그 추세를 봐서 분석을 하는 거죠. 근데 요거 많이 합니다.
이렇게 회귀 분석이라든가 추세 분석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통계적 어떤 측면을 가져가야 되지만은 이 시계열 분석은 그냥 가볍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. 시간대별로 어떤 그 추이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죠. 예를 들어서 뭐 올해 내가 무슨 어떤 그 기획안을 작성을 하게 될 경우에는 주로 과거의 어떤 시간을 볼 수도 있죠. 작년, 재작년에 어땠는가? 작년에 이맘때는 어땠는가? 그래서 왜 아까 전에 그 경영학 얘기를 했듯이 경영학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거일 수도 있어요. 작년에 실적은 어땠는데 올해 실적은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인가 등등 이렇게 시간의 어떤 계열성에 따라서 뭔가 분석하는 거는 객관적인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죠.